안녕하세요. 저는 30살 기혼 여성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기막힌 저희 시어머니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악독한 시어머니를 만나서 고생만 진탕하던 저는 최근 배운 대로 다 돌려주며 통쾌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같이 통쾌함을 선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사연 보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를 짝사랑했습니다. 오랜 가슴앓이 끝에 용기 내 고백했고 제 마음을 받아준 선배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기대하니 다 좋은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좀 엄하셔. 좀 고지식하다랄까? 종갓집 뭐 그런 건 아닌데 옛날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 결혼을 결심한 후부터 남자친구는 예비시댁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구나 싶었는데 남자친구 집으로 인사를 가보니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아들한테 우리 집안에 대해서 들은 게 있니? 아, 네. 종종 들었습니다. 그럼 알겠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우리 집안 조상은 대대로 선비셨다. 어찌 보면 참 뿌리가 깊은 집안이지. 그래서 난 우덜은 무서운 줄 모르고 반란까지 며느리 드릴 생각 없어. 여자라 하면 자고로 조신하고 집안일 잘하고 남편 내조에 힘쓰는 게 최고다. 그러니 내 아들하고 결혼해서 우리 집안 사람이 되고 싶거든. 이 집안 귀신으로 죽을 각오가 있어야 해. 할 수 있겠냐? 엄청나게 보수적이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의 시집살이가 장난 아니겠구나 싶었지만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던 터라 덥석 할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 둘 결혼 허락하마. 그동안 아들에게 듣기로 네 행실이 나쁘지 않았으니 내 며느리감으로 적당할 것 같구나. 참, 결혼하면 신혼집 얻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아직 살림이고 뭐고 다 미숙할 텐데 어찌 살림하고 남편 내조를 잘하겠어? 결혼해서 2년간 나한테 살림하는 법 배운 다음 분가해라. 이 집에 나랑 신우밖에 없는데 뭐하러 대출받아서 신혼집을 마련해? 그럴 바에 조금이라도 더 바짝 벌어서 모아야지. 안 그러냐? 너희들 분가할 때쯤 되면 조금 보태주마. 그러니 그때까지 열심히 배우고 돈 모은다 생각하고 지내라.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살 신혼집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시아버님은 몸이 약해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여동생이 시누이만 있는데 문제는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어머니와 시누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인연이 걱정되더라고요. 나중에 따로 남자친구에게 걱정된다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엄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 우리가 모은 돈이 많지 않잖아. 처음부터 빚내서 시작하면 돈 모으는 거나 생활할 때 여유가 많이 없을 것 같아. 엄마 말씀대로 딱 2년만 우리 집에서 지내자. 지금 내가 쓰는 방도 그렇게 좁지 않으니까 둘이 지내기 괜찮을 것 같아. 거기다 나중에 분가하면 엄마가 조금 보태주신다는 게 얼마나 좋아. 시댁 식구들과 함께 지내는 거라 힘들기도 하겠지만 딱 2년이야. 긴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고 그 시간 지나면 자기가 원하는 집 구해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지내자. 군대를 앞둔 남자의 심정이 이런 건가 싶었어요. 남자친구 말대로 2년이란 시간이 그리 길지도 않은 시간인데 막상 앞으로 시댁살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남편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첫눈에 반했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 까짓거 남자처럼 군대 간다고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예정대로 식을 올렸고 저의 시댁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인사를 드리자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온 집안의 식기들이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뭐긴 우리 집 식기들이지.
앞으로 네가 손이 닳도록 만지고 다룰 것들이야. 이참에 눈으로 익힐 겸 소독 한번 싹 하고 정리하려고 꺼내놨다. 이거 다 끝내고 저녁 준비해야 하니까 부지런히 소독하고 들여놔라. 네? 이걸 저 혼자 다요? 그럼 이 늙은 시엄이랑 같이 하랴? 여긴 앞으로 너만 출입할 곳이니까 네가 도맡아 다 해라. 뭐 하고 서 있어? 빨리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온 첫날부터 제대로 인사드릴 새도 없이 어마어마한 일이 주어졌습니다. 이걸 언제 다 하나 싶은 마음으로 정신없이 소독하고 정리한 다음에 의자에 궁둥이 한번 붙일 새 없이 저녁 준비를 서둘렀어요. 할 수 있는 간단한 음식으로 저녁상을 차렸는데 시어머니는 저녁상을 보고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지금 먹으라고 차린 거냐? 형편없이도 차렸구나. 대체 집에서 뭘 배웠는지 시집 온 애가 차린 게 이게 뭐야 그래?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집안일을 안 해본 티가 확 나는구나. 기껏 고생해서 차렸더니 돌아오는 말은 싸늘했습니다. 나름 애쓴 건데 저리 말하니 울컥하면서 서럽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다들 저랑 똑같지 않나요? 첫날부터 엄청난 시집살이의 기운이 몰아쳤습니다. 결혼 전에는 장인 장모님 사랑받으면서 지냈으니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도 맘만 좋은데요, 왜? 시모 때문에 서러워서 눈물이 빼꼼 날 뻔했는데 제 편을 들어주는 건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맛있다고 먹어주니 마음이 금세 풀리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저를 계속 못마땅해 하셨지만요. 내가 이럴까봐 시댁살이 하면서 살림하는 방법 배우라는 거다. 앞으로 부단히 노력해야겠어. 그러게 시집온 며느리 자세가 좀 아니네. 반찬이 영 부실해서 뭐 먹을 게 없다. 역시 며느리들의 영원한 적인 시모와 신우. 계속 뭐라고 하는 시모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저보다 어린 신우까지 비아냥거리며 말하니까 약오르고 재수없었어요. 누가 그 엄마의 그 딸 아니랄까봐 특유의 표정까지 똑같았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낸 다음에 좀 쉬려고 하는데 그 꼴을 보기 싫었는지 과일까지 내오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과일 내올 준비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게냐? 저렇게 기분이 안 되어 있어서야 되겠어? 아이고 우리 엄마 앞으로 세연이 가르치느라 힘들겠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먹었는데 설거지 후 과일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힘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어째요. 제가 선택한 길인 것을 부디 시간이 빨리 가길 바라며 시집살이를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해야 한다고 뭐라 하셨는데 제 직업이 나름 전문직이어서 월급이 높으니까 남편이 얼른 돈 모아야 한다며 반대했어요. 그래서 겨우 직장인의 삶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힘든 시집살이를 견뎌야 했죠. 모든 시간이 지나고 피곤함에 쩔어서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잘 자고 있는데 방문 앞에서 시모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몇 시인데 지금까지 자는 거냐? 자다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른 시간을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그리고 허둥지둥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같은 소리 하네. 아니 근데 옷꼬락서니는 또 왜 이래? 아침 준비하는 애가 지금 뭐하고 앉아있는 거야? 네? 아침 준비요? 어머니, 지금 새벽 5시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슬슬 아침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물러터져서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도 이따가 출근도 해야 하는데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아침은 간단하게 먹어도 되는데. 참나. 되도 않는 소리만 늘어놓는구나. 너는 출근하는 남편 밥 대충 먹이는 게 내조하는 자세냐? 이러니 나 없어 봐. 우리 아들 아주 굶겨 죽이지.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나와서 아침 차릴 준비해. 남편만 출근하는 것도 아닌데 일 다니는 며느리를 이 새벽부터 들들 볶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런 탓에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떠 아침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하루는 퇴근 시간이 늦었다고 한 소리 듣기도 했습니다.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오는 거냐? 어느 세월에 저녁 준비하려고?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 일이 생겨서 야근을 좀 했어요. 금방 옷 갈아입고 저녁 준비할게요. 일 때문에 늦은 건지 농땡이 피우다 늦은 건지 내가 어찌 알아. 괜히 쉬고 싶어서 농땡이 피우다 들어오는 것 같구먼. 난 밥 시간 늦어지면 안 되니까 앞으로 야근하지 말고 끝나면 제깍제깍 들어와라.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일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해야 하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있으면 힘들어하는 저를 두둔해주고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었어요. 그저 빨리 2년이란 시간이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바로 명절날이었죠. 전날부터 고생해서 음식 준비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같이 친정집에 갈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결혼하고 처음 부모님을 뵈러 가는 날이라서 그런지 엄청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모에게 친정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 차례도 다 지냈으니 이제 친정집에 다녀오려고요. 뭐? 친정집? 친정집에 다녀오겠다는 제 말에 시모는 표정이 일그러지며 짜증을 냈습니다. 얘가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네가 거길 왜 가? 네? 아니, 친정집에 가는 게 잘못된 건가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묻냐? 내가 결혼 전에 뭐라고 그랬어? 죽어도 우리 집 귀신으로 죽어야 한다고 했지? 너는 우리 집에 시집온 며느리야. 출가 외인 주제에 어딜 간다는 건지 도대체가 네 엄마한테 뭘 배운 거니? 옛날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 짓이다. 잔말 말고 집안 정리나 좀 하고 밥 차릴 준비나 해.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친정집에 한 번도 못 갔잖아요. 부모님도 저희 기다리실 텐데 그러지 말고 다녀오는 거 허락해 주세요. 가서 인사드리고 금방 올게요. 너 지금 감히 시어미한테 말대꾸하냐? 이게 어디서 버릇없는 짓이야? 네가 이럴수록 네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알아 몰라.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집안 살림도 형편없고 시어머니 무서운 줄도 모르는 널 내가 왜 며느리로 들였는지 아주 후회 막심하다. 그리고 이 집안 며느리인 네가 친정에 가면 우린 어쩌라고? 밥은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해? 그러게. 이거 지금 엄마한테 알아서 밥 차려 먹고 설거지하라는 거지. 와, 세연이 막 나가네. 명절날 우리 엄마 혈압 올리게 한다. 가만히 있어도 재수없는 신우까지 합세해서 시모랑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너무 서러웠어요. 결혼하고 나서 친정집에 한 번도 못 가고 부모님 얼굴도 뵌 지 오래돼서 너무 보고 싶었는데 참 서럽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때는 저도 속상한 마음이 큰지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아무리 제가 출가 외인이어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부모님 얼굴을 봬요. 평소에는 일 다니고 집안일 하느라 편히 볼 수도 없는데 다녀오는 거 허락해 주세요. 정말 인사만 드리고 빨리 올게요. 시모는 계속되는 저의 말대꾸에 결국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며 후식으로 먹고 있던 과일을 들어 제게 집어던졌습니다. 졸지에 과일로 얻어맞은 저를 신우가 보며 비웃었어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계속 우리 엄마 속을 긁더라니. 네가 아주 시험이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내가 한 번 말했으면 들어 쳐먹어야 할 것 아니냐. 버릇없이 시험이 말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구는 게 네 부모가 바라는 일 결코 아니다. 계속해서 네 부모 얼굴에 먹칠하면 너만 손해야.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시험이 말이 곧 법이다.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이 넌 그저 내 말만 듣고 따르기만 하란 말이야. 어디 감히 시어미가 손수 밥 차리고 설거지하게 만들고 있어. 앞으로 친정 갈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말아라. 시집 온 이상 다신 돌아가지 못할 곳이니까. 정 그렇게 가고 싶거든 네 부모 죽으면 그때 가서 실컷 인사드려라. 시모의 말을 듣고 속상하고 서러운 마음에 처음으로 펑펑 운 것 같습니다. 남편도 이건 너무했다 싶은지 시모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우리 부부는 결국 친정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일이 생겨 못 갈 것 같다고 전화를 드리는데
억지로 괜찮은 척하느라 혼났어요. 엄마, 나 시댁에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은데 어쩌지? 오랜만에 내가 간다고 이것저것 준비했을 텐데. 어머, 그래? 안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딸 얼굴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아쉽네. 잠깐이라도 오기 어려운 거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아휴,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시댁에 일이 생겼다는데 어떡해. 그럼 이 음식들이랑 과일은 다 어떡한담? 너 오려면 먹이려고 다 준비했는데 아깝게 됐네. 엄마가 시댁에 보내줄게. 우리 딸 좋아하는 반찬이랑 이것저것 해서 하나밖에 없는 딸 잘 부탁드린다고 사돈께 선물도 드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얼굴 한번 보자.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바쁜지 얼굴 한번 못 봤네. 알겠어. 시간 되면 한번 들릴게. 그래, 저기 잘 지내고 있는 거지? 힘든 건 없고? 시어머니가 잘해주시니? 시댁살이가 힘들어도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지내야 해. 그래야 사랑받지. 걱정 마. 어머니가 잘 챙겨주시고 잘해주셔. 난 사랑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엄마랑 아빠도 건강 챙기면서 잘 지내야 해. 알겠지? 시집간 딸 걱정되는 엄마에게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잘 지내고 있다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통화를 마쳤습니다. 혼자 방에 틀어박혀 소리 죽여 울 뿐이었어요. 남편을 많이 사랑하지만 힘든 시집살이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셔서 앞으로 어찌 견뎌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2년을 버텨야 하나 눈물만 앞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모와 신우가 참 밉더라고요. 아마 이때부터 이 둘에게 빅엿을 먹일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달 동안 모진 시집살이를 다 견디며 복수할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원하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에 아가씨 남자친구가 집에 온다고요? 그래, 그게 뭐 잘못되기라도 했냐? 인사드리러 온다는 게 뭐 놀랄 일이라고. 아무쪼록 처음 집에 인사드리러 오는 날이니까 음식 신경 써서 준비해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인지 모릅니다. 신우년이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인사시켜드린다니. 이건 곧 결혼 준비를 고려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오래도록 벼르고 벼른 계획을 드디어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냥 신나기만 했습니다. 예정대로 주말에 신우년 남자친구는 인사드리러 왔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예식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에 처자는 신우년을 깨웠습니다. 아가씨, 일어나요. 몇 번을 불러도 들은 척 안 하고 자길래 손으로 흔들어 제끼며 깨웠어요. 그제야 잔뜩 짜증내며 신우년이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아씨, 참 잘 자고 있는데 왜 깨우고 난리예요. 지금 몇 시야? 언니, 제정신이에요? 지금 새벽 5시잖아요. 아직 출근하려면 더 남았는데 왜 잘 자는 사람을 깨워요? 짜증나게. 그럼 지금 아니면 언제 깨워요? 더 늦어지면 아침 준비 어떻게 하려고요? 네? 뭐요? 아침 준비? 언니 미쳤어요? 내가 왜 아침 준비를 해요? 그건 언니가 하는 거지. 참 잘못 잤나 왜 저래? 미친 건 내가 아니라 아가씨죠. 이제 곧 결혼할 예비 신부인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죠. 시간 없으니까 얼른 일어나서 나와요. 뭐라는 거야? 그니까 그걸 내가 왜 하냐고요. 이 언니가 진짜 새벽부터 잘 자는 사람 깨워서 성질나게 하네. 신우년은 결국 못 참고 소리를 꽥 질러버렸고 그 소란에 시모가 깨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웬 소란이야? 너 지금 신호방에서 뭐 하는 거냐? 엄마, 언니 미쳤나 봐. 갑자기 잘 자는 사람 막 흔들어 깨워서는 나더러 아침 준비하러 나오라는 거야. 뭐? 그게 정말이냐? 아니, 아침 준비는 지나 할 것이지 출근하는 애를 왜 깨워서 피곤하게 만들어? 어머, 어머님.
저는 이 시간에 왜 아가씨를 깨웠는지 아실 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시나 보네요. 아가씨 결혼 날짜 잡혔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시댁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남편 내조도 잘해야 하는데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이 시간에 일어나는 버릇도 들여야 물러터진다는 소리 안 듣죠. 그래야 어머니 얼굴에 먹칠도 안 하고요. 괜히 잘못해서 저처럼 시어머니한테 가정교육이니 뭐니 이런 말 들으면 큰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니? 뭐야? 얄밉게 씩 웃으며 말하니 신혼형과 시모는 어이없어 했지만 그동안 시모가 제게 한 말들이 있어서 쉽게 반박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워하기만 했습니다. 그 꼴을 보면서 속으로 이제 시작이다 이것들아 라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나날들을 기대했어요. 어쩔 수 없이 신혼여는 절 따라 나와 아침 준비를 도왔고 시모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어 바짝 약 오른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날부터 새벽 5시만 되면 저승사자처럼 신혼연을 들들 볶아가며 깨웠어요. 신우는 힘들다며 시모한테 징징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다 같이 둘러앉아 아침밥을 먹는데 시모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너 지금 이걸 먹으라고 차린 거냐? 아침부터 든든히 먹여야 할 판에 꼬락서니가 왜 이리 형편없어? 아이고 맛은 또 왜 이리 짜? 아주 소금 소태다 소금 소태. 결혼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일이 형편없어서야 원. 이러니 내가 너한테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거야. 네 신우 가르칠 시간에 너나 잘할 생각해라. 새벽마다 신혼년을 괴롭히니 시모는 뭐라도 분풀이하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겨우 생각해낸 게 아침상 가지고 트집 잡는 거였죠. 하지만 저도 그동안의 짬밥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 예상 못할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형편 없다는 말씀 잘 들었죠, 아가씨? 소금 소태래요. 소금 소태. 이러니 내가 결혼 전부터 부단히 노력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아니었으면 아가씨 결혼해서 시어머니한테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소리 듣잖아요. 신혼여는 얼굴이 빨개져서 울그락불그락했고 시모는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저와 신혼연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었어요. 오늘 아침은 아가씨가 차린 거예요, 어머니. 앞으로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내줘야 하는데 상 차리는 것도 준비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아가씨한테 아침밥상 다 차려보라고 했거든요. 저는 옆에서 손질만 도와주고요. 저 잘했죠? 어머님 얼굴에 먹칠 안 하도록 이렇게 아가씨 도와주고. 역시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가 봐요, 어머니. 아침부터 시모랑 신우년이 얼굴이 둘 다 울긋불긋해서 부들거리는데 얼마나 통쾌한지 몰랐어요. 이건 겨우 빙산의 일각인데 말이죠. 남편은 제가 왜 이러는지 알아서 남몰래 웃음을 참는 게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식사 준비뿐 아니라 집안 살림도 신우년한테 다 떠넘겼습니다. 이 많은 옷을 다 손빨래하라고요? 그냥 세탁소에 맡기면 될 걸 뭐하러 개고생하고 앉아있어요? 어머 아가씨, 이 정도 손빨래쯤은 기본이죠. 저는 이것보다 더 많이 손빨래했는데요. 심지어 발로 팍팍 밟아서 이불 빨래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 말씀 못 들었어요? 남편이 버는 귀한 돈 세탁비를 다 쓸 거냐고 생각머리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머리 없는 말 그만하고 이거 오늘까지 다 손빨래 해놔요. 알겠죠? 신우녀는 나날이 괴로워하며 힘들어했고 시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바짝 약만 올랐습니다. 신우녀는 결혼할 때까지 저의 복수가 계속됐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힘든 집안일이랑 식사 준비까지 신우년한테 맡기니까 결혼하고 나서 처음 여유로움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어떤 날은 참다 못한 신우가 제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언니, 이거 솔직히 일부러 이러는 거죠? 나 엿먹으라고.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시집살이 당한 거 나한테 다 푸는 거예요? 뭐예요? 어머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니 섭섭해요. 난 아가씨 도와주려고 이러는 건데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네요. 이게 어떻게 날 도와주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지. 저는 어머님이 알려주신 대로 아가씨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그동안 절 괴롭히셨다는 건가요? 그건
어쨌든 난 더 이상 이렇게 못해요. 어차피 난 결혼해서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신혼집에서 남편이랑만 둘이 사는 건데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하냐고요. 그건 아니죠. 시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아도 언젠가는 시댁에서 식사 준비도 해야 할 텐데 그때 가서 어쩌려고요? 저번처럼 아무렇게나 음식 준비해서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결혼해서 어머님 얼굴에 먹칠하는 게 얼마나 큰 불효인데요. 엄마,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뭐라고 말 좀 해봐! 시모는 부들거리며 저를 째려만 볼 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뭐라고 할 수 없었겠죠. 그동안 본인이 제게 한 짓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항상 자기 편 들어주던 시모가 가만히 있으니까 신우녀는 눈물을 머금으며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날까지 영혼을 탈탈 털어줬어요. 그리고 신우녀는 무사히 식을 올리며 저한테 해방됐다는 생각에 신난 듯 보였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닌데 말이죠. 아직 저한테는 엄청난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신우는 인사드린다고 집에 찾아왔고 저는 간단한 차만 내어줬더니 시모가 언짢다는 듯 뭐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야? 뭐 먹을 거 없어?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잘 다녀온 애들한테 만난 것 좀 대접해야지 이게 뭐냐? 얼른 가서 먹을 것 좀 준비해서 내와. 어머니, 여기서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얼른 차만 마시고 시댁에 가서 인사드려야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오늘 엄마 집에서 자고 갈 건데. 시댁은 내일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아가씨, 제정신이에요? 결혼한 여자가 마음대로 친정 와서 자고 가면 안 되죠. 얼른 시댁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지. 그건 기본이에요. 제가 이런 것도 일일이 가르쳐줘야 해요? 그렇죠, 어머니. 저 친정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자고 온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기본도 안 돼 있다고. 아가씨도 괜히 밉보이지 말고 얼른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세요. 시부모님이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리시겠어요? 결혼했다고 더는 저한테 괴롭힘 안 당할 줄 알았나 봅니다. 신우녀는 신랑 앞이라 저한테 마음껏 짜증도 못 내고 한껏 열받은 얼굴로 화를 찾는 것 같았어요. 시모도 제 말에 할 말이 없는지 먼 산만 보며 화를 식혔습니다. 제가 계속 눈치를 주니까 결국 신우와 신우 신랑은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웃겨 죽는 줄 알았다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진짜 우리 엄마랑 동생 표정 보는데 웃겨 죽는 줄 알았다니까. 자기 골탕 한번 제대로 먹이네. 이렇게 받은 거 다 돌려주니까 속 좀 풀렸어? 아니, 다 풀리기는 아직 피날레가 남았는데? 어? 피날레? 응,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피날레. 뭐야, 뭐가 더 있는 거야? 남편은 기대하는 눈빛으로 뭔지 물어봤고 저는 조만간 보게 될 테니 기다리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드디어 대망의 피날레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날은 명절날이었어요. 전날부터 혼자 바쁘게 음식 준비 다 하고 아침부터 차례를 지낸 뒤 한숨 돌리고 있는데 시모가 저를 들들 볶았습니다. 아니 너는 이렇게 퍼져 있으면 어떡해? 곧 있으면 우리 딸이랑 사위 올 텐데 얼른 일어나서 집 정리하고 우리 딸 좋아하는 전이랑 이것저것 준비 좀 해라. 세상에, 아가씨가 와요? 저는 안 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그럼 준비 좀 해야겠네요.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명절날인데 와야지 그럼 안 와? 네, 어머니. 준비할게요. 밝게 웃으며 신우년한테 줄 전을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 신우년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신랑과 함께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반갑게 시모한테 인사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아이고, 우리 딸 왜 이제 왔어? 좀 더 빨리 오지. 그러게, 나도 빨리 가고 싶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점심까지 먹고 가라고 하시는 바람에 좀 늦었어. 아니, 차례 지냈으면 빨리 친정으로 보내줄 생각을 하셔야지. 참, 어쨌든 잘 왔어. 어여 들어와. 시모랑 신우는 잃어버린 가족이라도 상봉한 듯 신나서 인사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시모와 신우년의 말을 듣고 있다가 준비한 전을 들고 잽싸게 신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접시에 담긴 전을 손으로 움켜쥐고 신우한테 냅다 던졌어요. 뭐야? 왜 이래요? 미쳤어요? 아니 이게 돌았나 왜 먹는 전을 던지고 난리야? 호통 씨는 시모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놀라서 날뛰는 신우에게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예요? 내가 아가씨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머리 없이 굴까봐 걱정했는데 역시 이 모양이네요. 뭐예요? 이게 뭘 잘못 먹었나 뭐 하는 짓이야? 생각머리 없는 짓은 네가 해놓고 왜 먼 신우를 잡아 이거사? 시모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길길이 날뛰었고 저는 그런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출가 외인이잖아요. 죽어도 시댁 귀신으로 죽어야 하는데 명절날 함부로 친정집에 오면 안 되죠.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뭐? 시모는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표정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우년에게 말했어요. 아가씨는 눈치가 그렇게 없어요? 시부모님이 점심까지 먹고 가라는 건 아쉬워서 붙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좋다고 친정집에 와요? 결혼 전에 내가 말했죠. 어머님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정교육을 못 받은 티 내면서 친정에 오면 어떡해요? 그럼 명절에 아가씨 시어머니가 손수 밥 차려 드셔야 하고 설거지까지 하셔야 하잖아요. 아가씨 가정교육 그렇게 받았어요? 이거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짓이에요. 출가 외인이 주제 어딜 좋다고 오는 건지 대체 어머니한테 뭘 배운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언니가 뭔데 나한테 가라 마라 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괜찮다는데. 언니가 모르나 본데 우리 시어머니는 깨어 계신 분이라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괜한 오지랖을 부리고 난리예요. 언니가 뭘 안다고. 어머나. 지금 그 말은 어머님 얼굴을 아가씨가 스스로 먹칠한 거 맞죠? 하다 자식이 스스로 부모 망신을 다 시키네. 방금 아가씨 말을 해석해보면 우리 어머니는 깨어있지 않은 고리타분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 몰라! 어쨌든 난 이렇게 친정 오는 걸 시어머니가 다 이해해 주시니까. 더 이상 주제 넘은 참견하지 말아요. 나도 이제 못 참으니까. 아가씨가 못 참아도 소용없어요. 엄연히 난 오빠 아내로서 아가씨보다 손윗 사람이니 아가씨한테 아닌 건 아니라고 한 소리 할 의무 있어요. 나도 어머니께 그렇게 배웠고요. 더 이상 집안 망신 그만 시키고 당장 시댁으로 돌아가서 며느리 된 도리 다 하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 얼굴에 계속 먹칠 당하는 거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정말 이해해 주시는지 속으로 찾고 벼르고 계시는지 아가씨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괜히 호되게 혼나서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소리 듣지 말고 정신 차려요. 자, 얼른 내려놓은 짐 도로 들고 나가세요. 어서! 저는 신우가 바닥에 내려놓은 짐을 억지로 손에 들려주고 문 쪽으로 등 떠밀었습니다. 그러자 어쩌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서 있던 시모가 급히 신우 앞을 막아섰어요.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아무리 그래도 결혼해서 처음 맞는 명절인데 네 신우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겠니? 옆에 새 신랑도 있는데 이게 무슨 경우야? 잠깐 인사 정도만 나누고 가도 되는 거잖냐. 그게 뭔 대수라고 이리 호들갑을 떨어. 저는 아가씨처럼 이렇게 스치듯 부모님 얼굴도 못 봤어요. 기억 안 나세요? 명절 때 어머님이 제게 뭐라고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뭐? 그래서 내가 너한테 했던 짓 하나도 안 빼먹고 다 따라 하겠다는 거냐? 옳거니 받은 대로 고스란히 돌려주겠다 뭐 이거야? 그동안 나 위하는 척 포장하듯 말하면서 나랑 내 딸 골탕 먹인 거 모를 줄 알아? 정도껏 분풀이 했으면 그만해야지. 보자 하니까 뭐? 어디 내가 했던 말 고스란히 말하면서 한풀이하고 앉아있어. 시모는 더 이상 안 되겠는지 못 참고 지난 날을 끌어들이며 화를 냈고 그동안의 서러움이 몰아쳐 폭발한 저는 물러섬 없이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그럼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정도껏 시집살이 시키셨나요?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 동안 저는 어머니께서 하란 대로 하면서 꼭두각시처럼 살았어요.
결혼해서 처음 맞는 명절은 물론이고 결혼하고 난 다음 한 번도 친정에 못 갔다고요. 왜 그런지는 어머님이 더 잘 아시겠죠? 제가 누구 때문에 못 갔는지. 어머님 눈치 보여서 친정에 갈 수 없으니까 명절 때만이라도 부모님 뵙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게 뭐라고 하셨죠? 출가 외인이니 함부로 갈 생각하지 말라고. 죽어도 이 집 귀신으로 죽으라고. 저 없으면 밥은 누가 차리고 설거지는 누가 하냐고 하셨잖아요. 거기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친정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하는 제게 정 그렇게 보고 싶으면 부모님 죽었을 때 가서 실컷 보고 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부모님도 어머님하고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결혼한 딸 언제 만날 수 있나 보고 싶어 하셨을 거라고요. 저는 그동안의 울분이 다 터져나와서 처음으로 목에 핏대 세우며 대들었습니다. 시몬은 제 말에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하고 노려만 보고 서 있었어요. 저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신혼년한테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씨도 정 어머님 뵙고 싶으면 기다려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내가 제일 먼저 연락할게요. 그때 와서 보고 싶었던 어머님 얼굴 실컷 보세요. 제 말을 끝으로 저는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동안 계획했던 복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에 속 시원해하면서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잠시 뒤 따라 들어온 남편은 신혼여는 울면서 시댁으로 돌아갔고 시몬은 머리 싸매고 들어누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저를 위로해줬어요. 또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마음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며 그만 시댁살이하고 분가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싫다고 했습니다. 싫어. 아직 내 복수는 안 끝났어. 나 없으면 당신 동생 마음대로 친정 들락날락 할 텐데 내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 싫어. 어머님도 우리 엄마 마음이 어떤지 똑같이 느껴보셔야 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달래줄 뿐이었고 저는 남편 품에 안겨 어머님에 대한 원망 섞인 눈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머리 싸매고 드러누워있던 시몬은 할 말이 있다면 절 불렀어요. 너희 2년 채울 것 없이 이제 그만 분가해라. 약속한 대로 내가 집 마련할 돈 보태줄 테니까. 싫어요. 저 계속 어머니 모시고 살 거예요. 뭐? 아니 분가해도 된다고 허락해주는데 싫다니? 넌 나한테 시집살이 당하면서 사는 게 좋다 뭐 이거야? 네. 배운 대로 아가씨 가르치면서 살 거예요. 이래야 어머님도 우리 엄마 마음이 어떤지 아시죠? 이제 아가씨 없이 어머님 혼자 지내셔야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분가해요? 앞으로 어머님은 계속 나이 드실 테고 나중에는 거동도 불편하실 텐데 제가 모시는 게 맞잖아요. 제가 아픈 어머니 곁에서 받은 만큼 돌려드리면서 모실 거예요. 제 말에 시몬은 눈빛이 크게 흔들리며 겁먹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다. 됐다. 늙어서 혼자 지내기 어려우면 내 딸 집에서 지내면 되지. 내가 뭐하러 네 신세를 지냐? 난 혼자 지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제발 나가 살아라. 그리고 앞으로 친정집에 왕래도 자주 하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여태 안 그러셨잖아요. 이제 이렇게 할 거니까 자유롭게 친정집에도 좀 가라. 제발 좀 가! 제게 한 짓을 모두 고스란히 돌려받게 될까봐 겁이 났는지 잔뜩 불안한 목소리로 제발 친정에 좀 다녀오라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착한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시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은 이만하면 복수는 성공한 것 같다며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말고 나가서 둘이 편히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 말에 수긍했습니다. 제대로 역관광 참교육시켜줬으니 미련 없었어요. 우리 부부는 시모가 지원해준 돈과 대출을 조금 얹어서 집을 마련했고 현재 둘이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정집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말이죠. 저는 전과 다르게 변화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모가 제일 변했지만요. 시댁에 굳이 올 필요 없다며 제게 편하게 잘 대해주십니다. 역지사지 참교육이 제대로 효과 있나 봐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